네. 13주차 기하 특수 문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한데 수업을 시작했는데 날씨가 더워가지고 오늘은 뭐 영하가 아니라 3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에 관련돼서 등등 고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써는 논문이 사인에 관한 논문이냐 아니면 졸련에 관한 논문이냐 독일어라고 그랬죠. 이거는 어떤 이죠. 비동사에 관한 거고 이거는 슈더와 관련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살펴봤더니 어떻더라.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이거는 그게 아니라 당위 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당위와 관련된 것들, 뭐뭐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중학생들을 조사해봤더니 중학생들의 주로 우리나라 부패 지수가 사실은 좀 되게 높은 나라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조사해보면은 부패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예요.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일본이 주장하기는 일본의 주장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기는 한국 사람들이 숨지는 것만 제외하고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의 사기죄, 그 다음에 법정에서 위정죄, 그다음에 횡령. 그러니까 한국 도덕성과 관련된 범죄율이 일본보다 5% 10%가 아니라 한 수백 %가 높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근데 그거를 반박하는 한국의 학자들도 없고 한국을 반박하는 신문사나 언론사도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주 몇 년 전의 얘기인데 중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일정한 돈을 10억 또는 20억을 주면은 네 과목에 만약에 3년이다. 3년이다 또는 5년이다 10년이다 감옥에 가겠냐 했더니 상당히 많은 어린 학생들이 나는 감옥에 가더라도 그 돈을 받겠다. 그 돈을 준 다음에 감옥을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의 상태를 알아봤더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을 알아봤더니 조사해봤더니 어떻더라. 고등학생들의 키가 봤더니 어떻더라. 이런 거죠. 이거는 다 뭐에 관련된 거죠? 흡연을 하고 있어. 실제로 흡연을 할 때 하여 상당히 많거든요. 왜? 근데 이유는 또 다양하게 나오겠죠. 흡연을 할 때 뭐 때문에 흡연을 시작했더라. 또 고등학교도 여러 가지 달라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고, 일반 좀 특목고가 있고, 또 일반 전문학교 같은 데 있죠. 무슨 옛날에 상고 이런 학교 비슷한데. 그런 애들이 또 공고. 근데 흡연율이 다르더라. 그냥 했더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피우니 했더니 또 다르고. 또 이 사람들이 관련된 자존심과 관련된 자긍심, 미래 비전 했더니 어떻더라. 어느 꿈이 가장 많더라. 왜 공부를 하니 물어봤더니 이전에 공부 목적은 뭐더라. 이게 뭐예요? 그냥 다 상태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렇게 이렇게 높아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부패 지수가 굉장히 나름대로 어른들 못지않게 높으니까 도덕 불감증이 굉장히 안 좋더라를 바탕으로 해서 도덕 불감증을 낮추려면 도덕 교육을 학교에서 많이 시켜야 될 것 같더라. 또는 언론 방송에서 그런 거와 관련된 프로그램 교육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더라. 그러면 이게 뭐죠? 이런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 게 좋겠다. 뭘 해야 한다. 등등이 나오는 거죠. 한국의 지금 집값을 봤더니 집값의 상태가 되게 높아지고 있더라요.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지난 10년간 집값의 상승률이 지나치게 과다하더라. 그럼 뭐예요? 금리를 높여서 집값을 낮추어야 한다. 그럼 금리를 높여야 한다. 이런 것들. 아니면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가지고 세입자들이 되게 요즘에 보니까 불이익을 많이 당하더라.
당하자라는 현실이고, 그럼 뭐예요? 계약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더라는 상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제정해서 임차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졸len과 관련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는 이제 결국에는 자연에 관한 논문인지 졸len에 관한 논문, 대부분은 자연에 관한 논문이다.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논문들을 파악할 때 지난번에 그래서 뭐 면역 반응도 했고 수용성도 했고 아보가드로 법칙도 했고 뭐 실험이나 과정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특수 논제에서는 여러분이 논문의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논제가 뭐냐면 논문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논문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에 관련된 모든 것이 여러분의 논문거리예요. 기업에 관련된 모든 것이. 기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기업을 할까라고 나는 기업을 만들어 볼까? 그러면 만들기 전에 본인이 먼저 기업에 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기업은 하면 괜찮은 것 같아. 기업에 관한 인식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기업에 관한 태도. 나는 기업과는 어때? 그 다음에 기업과 관련된 뭐예요? 그 다음에 창업. 그래서 상업과 관련돼서도 크게 보면 ASK라고 해요. 그래서 위에 한꺼번에 뭐라고 하면은 창업과 관련된 애티튜드. 그 다음에 창업과 관련된 스킬. 창업과 관련된 knowledge. 그래서 창업을 할까 말까도 창업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창업 마인드를 언제부터 심어줄 것이냐? 초등학생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면 부모님을 교육을 시킬까? 선생님을 교육을 시킬까? 아니면 커리큘럼에 넣을까? 그래서 경영학이라고 했을 때는 기업의 시작과 끝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창업한 때부터 폐업한 때로 관련된 이 모든 과정이 기업 활동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쓴 논제는 이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논문에 탑픽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서 쓰고 싶다. 그럼 이건 뭐예요? 초기 창업 기업들의 성과라든지 또는 초기 창업자들은 어떻다든지 아니면 이 하기 이전에 아직 기업 안 만들었어. 만들려고 하는 이전의 사람들이 인식이나 태도나 스킬과 관련된 것들 아니면 창업의 준비와 관련된 것들 준비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지 준비를 한다 그러면 도대체 창업을 성공을 좀 많이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도대체 시켜야 될지 교육에 관한 거, 프로그램에 관한 거 글로벌 교육은 어떤지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창업을 했다고 했을 때는 창업한 이후에 대부분의 논문들은 경영학의 논문들은 성과예요. 성과. 창업 이후의 성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큰 줄기에서 봤을 때는 자연과 졸련에 관한 기본 개념을 나는 자연에 관한 논문을 써야 되겠다. 졸련에 관한 논문을 써야 되겠다. 됐어요? 이게 그 다음에 나는 기업 자체를 가지고 쓸지 기업의 성과는 어떻더라? 기업은 뭐에 영향을 받더라? 기업은 뭐에 따라서 탄생하고 뭐에 영향을 받아서 많이 망하더라? 기업 자체에 관해서 논문을 쓸 수 있지만 기업 가에 관해서 쓸 수 있어요. 기업 가. 그건 뭐예요? 기업은 이건 기업이에요. 어떤 산업이 어떻고 어떤 기업은 어떻고 어떤 기업의 트렌드가 어떻고 어쨌든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기업 자체에 관해서 쓸 수도 있고 기업인에 관해서 쓸 수 있어요. 기업인. 기업인도 여러 레벨의 기업인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아는 대주주, 주주, 그 다음에 경영진, 최고 경영진 또는 기술진, 기술진 중에 최고 기술진 그 다음에 기업 내의 전문가 그룹, 기업의 일반
간부들, 일반 직원들, 그 다음에 중간 직원들, 하위 직원들, 밑 직원들, 계약직. 그래서 기업 자체를 가지고 쓸 수도 있고 기업 내부의 사람들을 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기업의 성장과 확장과 세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활동과 관련해서 쓸 수 있어요. 자, 기업의 활동이 뭐냐면 기업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기업은 크게 주 활동과 부수 활동이 있어요. 주 활동은 뭐냐면은 기업을 구매를 하고 만들고 판매하고 서비스하고 이거와 관련된 이걸 기본 활동이라고 그러고 주 활동이라고 해요. 그 밑에 해당되는 게 부수 활동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활동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사라든지 재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여러 조달이라든지 이거 기본적으로 물건 제품 가져와서 조립해서 만들고 판매하고 수리하고 이거 관련된 주활동이고 주활동을 하기 위한 이걸 지원활동 또는 부수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수활동하기는 마케팅과 관련된 거라든지 또 영업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조와 관련된 거, 구매 조달에 관련된 거, 판매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사후 서비스와 관련된 거 기본 4개를 가지고 논문을 써도 되고 이걸 하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을 뽑을 것인가 인사와 관련된 거 어떤 자금 전략을 쓰는 게 좋은가 재무와 회계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재무 전략 중에서 차입을 많이 할수록 좋은지 아니면 외부 자원을 많이 활용할수록 투자를 좋은지 자금 계획과 관련된 것들 파이낸싱 전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각종 마케팅과 영업 전략에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기업의 전환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축소를 하기도 하고 확장을 하기도 하고. 자, 축소를 하는 경우는 어떤 전략으로 축소할 건지, 축소를 기업의 규모를 축소할 건지, 인력을 축소할 건지, 사업부를 축소할 건지. 자,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외부 회사를 사올 건지, 전략적 제휴를 할 건지, 합병을 할 건지, 만약에 전략적 제휴를 하거나 회사를 사올 때는 수평적 결합을 할 건지, 수직적 결합을 할 건지. 여러 시장을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잠깐 보면 알다시피 배달하는 앱들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하고 지금 요기요가 지금 합병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수평적 결합이에요. 같은 영역인데 시장을 결합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거예요. 수직적 결합은 뭐예요? 수직적 결합은 뭐예요? 아예 나는 음식을 배달은 없애는데 나 음식까지 만드는 거예요. 음식 재료하는 공장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는 저기 음식 재배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요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다 이걸 뭘 하겠다고요? 직선에서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수직적 결합이에요. 정유 공장도 마찬가지죠. 주유소를 지금 SK가 30%하고 뭐 쌍용이 몇 프로 하고 몇 프로 하는데 이거를 서로 합병하면 뭐가 되는 거죠? 수평적 결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원유를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판매하는 것까지 다 라인을 연결시키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건 수직적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등등 관련된 전략들. 그래서 이 각각이 다 논문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논문의 탑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덕수 논제에서는 나는 뿐만 아니라 자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기업들을 축소를 한다고 하면 축소 전략을 어떻게 할지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인사예요.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뭐예요? 인사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좋은 학생을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학생을 잘 교육을 시키고 잘 졸업을 시키는 거예요. 대부분 회사의 목적은 뭐예요? 자, 직원을 100명을 유지를 해요. 이 직원이 엉터리 직원 100명하고 일을 되게 잘하는 100명이 뭐가 되겠어요? 하늘만 땡이겠죠.
일을 되게 조직적으로 잘하는 직원이 100명인 것과 오합지졸이 100명이 뭐예요? 오합지졸 100명은 월급만 가져가고 성과는 하나도 없어요. 일을 되게 잘하는 100명은 뭐예요? 맡겨놨더니 일을 딱딱딱 해가지고 계속 이익을 창출해요. 그럼 우리 회사는 결국은 어떤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죠? 가능하면 일을 못하는 오합지졸은 빼내고 일을 잘하는 알곡들로 채워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네가 사장님 혼자서 다 구분을 못하잖아요. 누가 구분할까요? 누가 평가할까요? 사장님 평가할까요? 인사 담당이 평가할까요? 아니면 제가 자기를 그렇게 평가할까요? 아니면 밑에 사람 위에 사람 평가할까요? 평가 방법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뽑을 건가 뽑는 전략만 하더라도 수백 가지예요. 어떤 사람한테 월급을 어떻게 줄 건가 이 전략만 하더라도 되게 많아요. 동일하게 입사한 애들 똑같이 월급을 주는 방법을 믿는 반면에 천차만별로 지금 월급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게 효과가 있을까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인사 하나만 하더라도 편의점 직원이라면 어느 게 낫고 AI 최고 전문가들을 뽑는 데는 뭐가 낫고 실험 실습을 하는 바이오 회사에서는 뭐가 낫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산업에서는 어떻게 임금 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나는 이 회사를 떠날래. 이 회사 월급을 되게 많이 주는 회사이긴 한데 나는 싫어. 봤더니 싫어하는 원인이 급여일 수도 있고 복지일 수도 있고 직원들 간의 문화적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예요? 회사의 철학일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회사 사장님이 싫어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 팀장일 수도 있고 회사 분위기일 수도 있고 책상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책상이 조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그 하나하나가 다 변수가 되는 거고 그 하나하나가 다 너무 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잠깐 살펴봤잖아요. 인사 하나 살펴봤잖아요. 인사 뭐였어요? 인사 뭐였어요? 직원들의 근무 태도 한번 살펴보는 거, 직원들의 만족도 한번 살펴보는 거. 그러면은 누구를 뽑을 거와 관련돼서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법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직원들 입장에서 봤더니. 직원들 입장에서 살펴봤더니 어떻다가 나와요. 나는 이런 회사는 싫어. 무슨 정책이에요? 이런 회사에 이런 인사 정책은 싫어가 있고요. 나는 이런 회사는 이것 때문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인사 하나만 가지고도 논문이 몇 가지가 벌써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종류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사만 가지고도 이 수업 클래스 40명이 40종류 이상의 논문이 나와요. 인사만 그럴까요? 마케팅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회사가 좀 정체를 하고 있어. 유지를 하고 있는데 미래가 조금 어떻게 될까 몰라요. 그러면 사업을 줄여야 될까요? 늘려야 될까요? 몰라요. 그럼 그 의사결정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럼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회사가 여러분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산속을 헤어나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루트도 여러 가지고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세르파를 데리고 올라갈 수도 있고 단독 등정을 할 수 있고 여러 명 갈 수도 있고 무산소 동성을 할 수 있고 산소를 띄고 갈 수도 있고 A 루트를 할 수 있고 B 루트를 할 수 있고 C 루트를 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수백 가지예요. 자, 회사가 잘 그냥 나가고 있는 거 통상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 회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될까요? 확장을 해야 될까요? 등등등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해야 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회사가 해야 될 것은 회사가 해야 될 건 결국에는 회사 자신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소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일 수도 있어요. 일을 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죠? 관성이 생겨요. 하던 걸 계속하게 돼요. 소니가 왜 이렇게 혁신을 못했을까? 소니가 워커맨을 만들고 브라운관을 만들고 좋은 TV를 만들고 좋은 냉장고를 만들다가 왜 정체되어 있을까? 냉장고를 만들던 사람에서는 냉장고밖에 생각이 안 나요. 텔레비전을 만드는 사람은 텔레비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가전제품을 만들던 사람한테 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와 해보니까 기존에 만들던 가전제품을 변화를 시키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소니가 새로운 걸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임원들은 다 무슨 임원들이에요? 전통적인 제품들을 만들던 산업군에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임원들을 하고 있어요. 되게 젊은 친구가 새로운 걸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이거를 하면 어떨까 했더니 소니의 임원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 걸 왜 소니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처음에는 검색 엔진밖에 없었어요. 탐색하는 거죠. 그거를 세르게이하고 그 소련계 2명이 만들어가지고 몇 군데 회사에 팔러 갔어요. 이거 지금 200만 불만 주십시오. 우리 회사 인수해 가십시오 했는데 인수해 간 회사가 있었을까요? 하나가 없었어요. 왜 안 가져갔을까요? 왜 안 가져갔을까요? 왜 그 회사를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판 성경책 강으로 많이 판 책이 있어요. 해리포터라는 책이 있는데 J.K. 롤링이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 책을 써가지고 13군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13군데를 찾아가가지고 이 책을 출판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13군데가 다 뭐가 된 거죠? 이건 요즘에는 이런 거는 안 팔립니다. J.K. 롤링을 쓴 J.K. 롤링이죠. 해리포터를 쓴 J.K. 롤링이 이 사람이 받은 출판료만 1조 이상을 벌었어요. 이 여자가. 그 출판사는 얼마나 벌었겠어요? 출판사는 수조 원을 벌었어요. 블룸스버리라는 영국의 출판사가 출판을 했는데 해리포터의 시리즈의 출판을 놓친 출판사들은 그 앞에 13개가 있어요. 비틀즈라는 친구들이 고등학생들이었죠. 고등학생 간 나이 19살, 20살 된 애들이 우리 걸 레코드사를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데카라는 레코드, 그때 당시 잘 나가는 레코드사가 있었는데 너무 어리고 요즘에 기타는 대세가 아니다 라고 발길을 쳤어요. 같은 날에 제라드 웨인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같은 날에 그날 여기서 오디션 보고 안 하고 다른 데서 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레코드를 판 사람을 누가 어떻게 된 거죠? 데카라는 레코드사는 놓친 거죠. 실제로 뭐 기회들을 많이 놓치긴 해요. 근데 실제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은 태어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해요. 기업 테마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또 실패라든지 실패와 관련된 논문도 나올 수도 있어요. 핵심적으로 보면은 기업들은 사업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이 안 되어 있을 때 실증을 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회사를 파악하는 거예요. 멈추고 뭘 해야 되는 거죠? 스탑하고 우리 회사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근데 대부분 회사들은 뭘 하는 거죠? 계속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할게요.